자, 이번 시간에는 유리함수의 그래프 첫 번째 단원 유리식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우리 유리수의 성질을 그대로 따릅니다. 유리수. 자, 유리수를 보면 보통 분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유리수의 정의는 P분의 Q예요. 그리고 나서 PQ는 서, 로, 소. 이게 이제 유리수의 정의죠. 그러니까 분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PQ가 수인 경우는 두 가지 표현 방법이 가능하죠. 분수로도 표현할 수 있고 소수로도 표현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이게 식인 경우는 소수로 표현은 못해요. 분수로만 표현합니다. 분수의 성질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리식은. 자, 유리식의 기본 성질을 볼까요? 유리식의 기본 성질. 자, 여기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두 다항식이에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B가 분모가 X에 관한 다항식이어야 됩니다. B가 만약에 수면은 상수항이면 유리식이라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B를 분모라고 한다. 유리식. B분의 A 꼴로 나타내어지는 식을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2번. ABM이 다항식일 때 분모 분자에다가 같은 수를 곱하거나 또는 같은 수로 나누어도 이걸 약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분모 분자를 공통인수, 공약수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약분이라 합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 같은 수를 곱하는 것은 주로 통분을 할 때 사용하고요. 근데 분모 분자를 같은 수로 나누는 것은 우리 약분을 할 때 사용합니다. 자, 2번 유리식의 약분과 통분을 한번 볼까요? 약분과 통분. ABCDM이 다항식일 때 약분, 통분 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루는 게 분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수의 성질을 그대로 따른다고 했는데 분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때 약분과 통분의 개념을 계속 사용할 겁니다. 그다음에 3번 유리식의 연산인데요. 뭐 덧셈과 뺄셈이 좀 귀찮죠. 그죠? 덧셈과 뺄셈은 이 통분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공통 분모로 나타낸다라고 하죠. 반면에 곱셈과 나눗셈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약분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특히나 유리식의 연산에서 나눗셈의 경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다. 이 개념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나눗셈은 이게 수든 식이든 상관없어요.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바뀝니다.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다. 자, 네, 비례식은 이제 원래 그 B라는 것이 있어요. B라는 게 크기 비교입니다. 굉장히 편리해요. 몇 대 몇 이렇게 나타내는데 근데 B의 단점이 수가 아니기 때문에 연산이 안 돼요. 연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B를 수로 나타내는 게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B를 이퀄로 표현하는 게 바로 비례식이에요. 비례식 같은 B A 대 B랑 C 대 D랑 같다. B가 같다. 이거를 비례식이라 부르는데요. 이 비례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를 이용해도 되고요. 자,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 자, 이걸 메모를 해보세요. 외항의 곱. 외항이라는 것은 이코를 기준으로 멀리 떨어진 바깥쪽에 있는 항을 외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퀄 좌우에 있는 것을 내항이라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1번은 바로 되죠.
1번은 AD 이퀄 BC는 비례식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공식이에요.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 같다. 근데 이게 왜 B분의 A와 D분의 C가 안 나냐는데 우리가 이 B를 한번 생각해 보죠.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서 B라는 걸 배우거든요. B를 배웁니다. B. 몇 대 몇? 예를 들어서 A 대 B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굉장히 편리한 개념인데 연산이 안 돼요. 크기 비교. 몇 대 몇, 뭐 7대 1로 싸웠어.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약속을 합니다. 기준량은 뒤에 있는 거예요. B가 기준량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B와 기준량에 대한 기준량과 비교하는 대상에 대해서 얘를 비교량이라고 불러요. 이걸 메모 좀 해주세요. 자,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 B를 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비율이라 합니다. 비율의 정의는 비율은 기준량분의 비교량이에요. 그래서 B분의 A가 됩니다. 이것도 메모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비율의 정의는 몇 대 몇의 뒤에 있는 것이 기준량이 되는데 기준양분의 비교량이 됩니다. 기준양분의 비교량이 되는 거예요. 자, 2번을 볼까요? B분의 A 플러스 B는 D분의 C 플러스 D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증명을 할 거예요. 아래에서 증명을 할 건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꼼꼼하게 다 외워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양변에 같은 수를 2를 더한 거예요. 좀 달라 보이죠? 양변에 2를 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분수를 계산할 때 분모를 가지고 B분의 A 플러스 B분의 B B분의 B는 1인데 그치? 그리고 D분의 C 그리고 D분의 D D분의 D도 1이네 양변에 1을 더한 거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번은 1을 뺀 거예요. 양변에서 1을 빼서 분모를 통분한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4번은 좀 식이 복잡해 보이는데요. 4번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 뒤에서 이제 증명을 할 거고요. 여기서 2번 주로 문제에서는 2번을 많이 다뤄요. 세 개의 B를 동시에 쓸 수 있어요. B분의 A 이퀄 D분의 C 이퀄 F분의 E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자, 이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성립해요. 자, B분의 A 이퀄 D분의 C 이퀄 F분의 E는 분모의 합분의 분자의 합이 됩니다. 여기도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분의 A와 D분의 C와 F분의 A 각각의 P를 곱하고 Q를 곱하고 R을 곱해서 또 왜냐하면 분모 분자에다 같은 수를 곱해도 같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식이 좀 복잡해 보여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자, 유리식 자, 유리식이라는 것은 분모에 x에 관한 다항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b분의 a 꼴로 나타내는 식을 우리는 유리식이라 한다는데 중요한 건 b에 x에 관한 다항식이 없을 때 보통 다항식이 있는 걸 유리식이라 다르고 얘는 다항식이에요. 그냥 다항식도 유리식이기 때문에 그냥 유리식이라 부르지만 구분을 하죠. 특히 현재 2분의 x-1 같은 경우는 이퀄 하고요. 얘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로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항식입니다. 근데 이제 다항식도 유리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약분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똑같습니다. 유리식이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는 것, 이것을 약분한다라고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수는 기하 분수만 사용하잖아요. 그죠? 기하 분수만 사용하죠. 똑같아요. 유리식도
분모 분자 공약수를 그냥 내비두진 않아요. 기하 분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약분을 통해서 분모와 분자가 서로소가 되도록 서로소인 분수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그럼 당연히 분모와 분자를 최대 공약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모를 같은 식으로 고치는 것을 우리는 통분. 그것도 마찬가지죠. 덧셈과 뺄셈을 할 때,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때, 분모를 공통분모, 같은 분모로 만드는 것을 통분이라고 하고요. 주로 최소 공배수를 사용하죠. 그죠? 이렇게. 공통분모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약분과 통분 개념은 똑같아. 분수의 개념과 거의 똑같습니다. 약분 통분을 한번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1번처럼 바로 주어지지 않고 2번처럼 다항식의 꼴로 주어질 때는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공통인수로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인수분해를 통해서 공통인수가 보이네? 그러면 약분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눠주는 건데 0이 아니다는 조건. 예를 들어서 2번처럼 별다른 조건 없이 이렇게 식을 썼을 때 만약에 조건이 빠졌다 하더라도 분모가 0이 된 x의 값은 뺀 거예요. 그래서 x는 2가 아니고 x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음 유리식을 통분하시온데요. 통분은 보통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여기서 2번처럼 통째로 곱할 필요는 없죠. 그죠? 왜냐면 공통인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분모를 일단은 소인수분해합니다. 인수분해를 해요.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자 공통인수가 있으면 여기서 x-3이 공통인수로 있잖아요. 얘를 두 번 곱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x 플러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공통인수로 묶어줍니다.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수의 덧셈과 뺄셈. 이게 귀찮죠. 유리식의 덧셈과 뺄셈. 아까도 얘기한 대로 곱셈과 나눗셈은 편리해요. 왜냐하면 약분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간단해집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덧셈과 뺄셈은 귀찮은 게 분모를 같은 것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이제 통분이라 하잖아요. 통분의 개념을 꼭 고쳐야 됩니다. 분모가 같을 때만 더하고 뺄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과는 여기서 우리가 분수는 기하 분수만 사용하잖아요. 유리식도 마찬가지예요. 분모와 분자가 서로소인 꼴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서로소인 꼴로 만들어주고 끝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기 3번을 보면 자, 보기 3번 분수죠. 분수의 덧셈과 뺄셈일 때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 되니까 일단은 분모들을 각각을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통 인수가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오케이. 여기 x-4가 있네요. 이렇게 x-4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x-4를 두 번 곱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분모 분자 약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 플러스 약분할 수 있고 x 플러스 약분할 수 있고 x 플러스를 약분할 수 있고 자, 먼저 분모 분자를 약분을 먼저 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x-4와 x 최소 공배수 서로 곱하면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통분을 하는 과정이고요. 분자를 전개해서 내림차순으로 만들어주고 또 마지막에 인수분해를 또 해서 얘가 분모와 분자가 서로소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x-4가 공통을 있기 때문에 약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 유리식의 곱셈과 나눗셈은 쉽습니다. 간단하고 왜냐하면 곱셈의 경우에 분수의 곱셈의 경우가 똑같아요. 뭐냐면 곱셈은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한다. 근데 곱하기 전에 약분을 미리 합니다.
약분을 한 다음에 곱해야지 곱한 후에 분모 분자에서 공통인 인수로도 나누어지는 과정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나눗셈일 때는 역수의 곱셈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나누기 D분의 C는 곱하기 C분의 D. 역수라는 것은 곱하여 1이 되는 두 수이고요. 분모와 분자를 바꾼 수가 됩니다. 셋째, 일단은 맨 마지막에 결과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분수를 쓸 때는 답으로 쓸 때는 이 분수가 기하 분수인지 꼭 확인해야 돼요. 유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을 쓸 때는 분모와 분자가 서로서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똑같아요. 분모 분자 약분을 하려면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각각을. 이렇게. 그리고 나눗셈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주고요. 하여튼 모든 식을 인수분해 가능한 모든 식을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분모 분자에서 약분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 x-2 다음에 어디 보자. 2x-1 다음에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1의 제곱은 여기 하나씩 이렇게 또 하나씩 또 하나 더 있네요. 이런 식으로 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만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해주면 되는 거라서 하여튼 분수식 유리식의 곱셈과 나눗셈은 어렵지 않다.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분모 또는 분자가 유리식인 식의 연산인데요. 자, 이거를 예전에는 연분수라고 불렀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분수분의 분수가 가능합니다. 분수 나누기 분수 가능해요. 이제 이럴 때 우리는 약속을 하죠. 어떤 약속을 하느냐? 자, 여기 안쪽에 있는 것을 두 개의 곱을 분모라고. 자, B와 C를 곱해서 분모. 그 다음에 이걸 오른쪽으로 쓰자. 자, B와 C를 곱해서 분모로 하고요. 그 다음에 A와 D를 곱해서 분자로 합니다. 자, 이걸 써주세요. B와 C를 곱해서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와 D를 곱해서 분차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내용이 되냐면 오른쪽에다 이어서 쓰면 BC분의 AD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리고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어요. 왜 갑자기 곱하기 C분의 D와 같을까? 인데요. 자, 이거 위의 식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다시 한번 쓰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위의 식은 자, 이퀄 아래다 써봐요. B분의 A 나누기 D분의 C죠. 그죠? 우리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곱하면 분수가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나눗셈이 나왔으니까 얘를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B분의 A 곱하기 C분의 D가 됩니다. 자, 여기 매우 복잡해 보이는 분수식을 우린 연분수라고 하는데요. 맨 아래쪽에 있는 여기서 이제 여기 x 플러스 x분의 1부터 차례대로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은 통분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한번 여기다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x 플러스 x분의 1은 원래 분모에 1이 있는 거죠. 그 분수의 합을 하려면 통분해야 되니까 여기 분모 분자에다가 x를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x분의 x의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 단계를 또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거 분수분의 분수가 되잖아요. 이것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써주고요. x분의 x의 제곱 플러스 1인데 분의 1이죠. 근데 1도 사실은 1분의 1이잖아요. 1분의 1.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분모, 자, 안에 것은 분모, 그다음에 바깥의 것은 분자가 됩니다. 구성질 그대로 대입하면 어렵잖아요. 복잡해 보일 뿐이지 계산 가능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계산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기 6번을 볼까요? 유리식을 간단히 하시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모에서의 분모를 통분하고요. 여기 분모를 하고 분자를 따로따로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모를 통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y의 제곱분해가 되겠죠. 자, 얘를 한번 써볼게요. 자, 유의식을 쓰면 이퀄 자, 분모 y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 그리고 분자도 분수니까 통분해 줍니다. x의 제곱 y의 제곱 하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이렇게 그런 다음에 분모 분자 근데 곱하기 전에 먼저 통분을 할 수 있잖아요. 약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모의 x, y의 제곱과 y의 제곱은 미리 약분을 한 다음에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자 분모 x의 제곱과 요 안에 있는 식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바깥의 것끼리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x의 제곱 하고요.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이런 과정을 손으로 직접 써봐야 돼요. 왜냐하면 많이 생략돼 있어요. 그냥 간단해요. 그냥 통분과 약분이에요.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분모의 통분과 약분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공통인수를 묶고 약분 공통인수를 묶은 다음에 약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비례식의 성질을 볼게요. 비례식의 성질. 비례식은 이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수학인데 많은 아이들이 어려워하죠. 비례식. 두 개의 비가 같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A 대 B와 C 대 D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두 개의 비가 어떻게 같아요? 그냥 두 개의 항에다가 같은 수를 곱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2 대 3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항. 이걸 앞에 있는 걸 전항, 뒤에 있는 걸 후항이라 합니다. 그랬을 때 둘 다의 2를 곱해요.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은 6 이렇게 같죠? 그죠? 같은 비예요. 이런 걸 비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례식. 자, 그랬을 때 당연히 여기서도 보면 3분의 2는 6분의 4가 되죠. 그죠? 그걸 비율이라고 합니다. 비율. 비를 수로 나타내는 걸 비율, 기준양분의 비교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문자로 표현됐다 뿐이지 초등학교 6학년 수학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직도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이제 내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비례식이라 하고 비례식은 b분의 a 이퀄 d분의 c가 됩니다. 자, 양변에 2를 더하면 아까도 했죠. 2를 더하면 통분해 가지고 식을 만들 수 있고요. 양변에서 2를 빼서도 통분해서 2를 식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나눗셈으로 만든 2번, 3번, 2번 나누기 3번. 어차피 같은 수니까 그지? 나누기를 하게 되면 보세요. 자, 이렇게 나눗셈 분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분모 b가 약분이 되고 d가 약분이 됩니다. 결국에 a-b분의 a 플러스 b가 되고 c-d분의 c 플러스 d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거꾸로 3 나누기 2번 2를 해도 되죠. 자, 근데 이게 이렇게 증명하는 건 굉장히 간단한데 막상 문제 적용할 때는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많이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식이 2번인데요.
자, B분의 A 이퀄 D분의 C 이퀄 F분의 A는 K라 놓으면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비례식이 어려워요. 그래서 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같으니까 K로 두는 겁니다. K로. 그 같은 값이 있는데 그 값이 뭔지 몰라. 그래서 K라고 두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A는 BK, C는 DK, E는 FK.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K는 하고 나서, 자, 여기서 보세요. 요 식을 보면 이게 이제 원래는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냐면 A equal BK, 그 다음에 C equal DK, 그 다음에 E equal FK 이런 거잖아요. 그죠? FK. 자, 그런 다음에 변변이 더한다라고 그래요. 플러스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한다. 자, 그러면 좌변에는 결과만 쓰면 A 더하기 C 더하기 2가 되겠고 우변도 똑같죠. 근데 K가 공통이니까 묶어주면 B 더하기 D 더하기 F하고 K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양변을 K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B 더하기 D 더하기 F로 나눠주면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꼭 손으로 쓰면서 근데 그래도 좀 이게 문제 적용할 때는 생각이 잘 안 나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비율이라는 것은 분수잖아요. 그러니까 B분의 2에다가 같은 수 P를 곱해도 같은 수입니다. D분의 C에다가 같은 수 Q를 곱해도 같은 수입니다. 그 다음에 F분의 2에다가 같은 수 R을 곱해도 같은 수죠. 그러니까 같은 성질을 만족한다는 거야. 같은 수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얘도 분모끼리도 하고 분자끼리도 하고가 성립한다. 물론 분모는 당연히 0이어야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수를 쓸 때 분모의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조심해야 돼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꼭 써줘야 됩니다. 자, 7번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는데 이것도 비례식이에요. 사실은.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가 되는 거죠. 값을 구하시오. x와는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자를 하나로 줄인다.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인 경우는 하나로 줄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도 됩니다. 오케이. 아니면 두 번째는 이거를 비례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외항의 곱이 내항의 곱 같다니까 x 대 y는 3대 2니까 x를 3k, y를 2k로 놓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얘가 좀 편리해요. 이 방법이. 왜냐하면 위에는 분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아래는 이렇게 하면 그냥 정수 k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방법 2가 아무래도 좀 더 계산하기 편리합니다. 비례식.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뭐냐면 문자는 3개인데 방정식은 2개만 주어집니다. 그러면 해를 구할 수는 없어요. 오케이? 그게 아니라 해가 아니라 관계식으로 나옵니다. 관계식. 즉 x 대 y 대 z 이건 가능해요. 그래서 이 2개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한 문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연립해서 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립해서 풀어서 z는 4x, y를 소거하고요. 또 y는 2x, z를 소거해서 대입 x 대 y 대 z, x 대 y 대 z. 그러면 y는 2x, z는 4x니까 1대 2대 4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많죠. 그러니까 문자의 개수가 3개인데 방정식이 2개만 주어지면 얘는 비례식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문자를 하나의 문자로 통일한다 라는 겁니다. 자, 보기 9번. 이런 걸 좀 연습을 하면 조금 보여요. 뭐냐면 B분의 A와 D분의 C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B-D 하고 나서 얘를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들어갈까? 여기 마이너스 D잖아요. 그죠? 그럼 분모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거니까 그럼 분모에만 마이너스 곱하면 안 되잖아요. 분자에도 곱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에는 A-C가 되겠죠. 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1번에
3a 마이너스 2c가 됐죠. 그럼 3a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3을 곱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c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럼 분자도 3b 마이너스 2d가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분수를 다루는 개념, 비율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3분의 2일 때 이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3a, 3b. 그러면 보세요. 여기 3a, 3b. 값은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2c. 그 다음에 4f, 4a. 그죠? 그럼 분모의 합, 분자의 합. 어때요? 분모의 합과 분자의 합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얘는 똑같아요. 그냥 3분의 2입니다. 분모 분자에다 같은 수를 곱해도 변함이 없죠. 같은 값이죠. 자, 필수 예제 12-1번 다음 유리식을 간단히 하시오입니다. 자, 1번. 일단은 분수의 덧셈이죠. 근데 그냥 더하면 분자의 차수가 너무 커져요. 이럴 때는 차수를 낮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통분하면 안 되고요.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좀 낮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우리 나눗셈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몫을 써준 다음에 분자를 전부 다 상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자연수끼리, 정수끼리의 계산하고 분수끼리 계산하면 어때요? 이거는 이제 통분하기도 편하죠. 둘씩 묶어가지고 둘씩 묶어서 이렇게 계산하기도 편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분모가 두 다항식의 고백글로 주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자, 이거는 별표를 해놔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부분 분수라고 해요. 이름도 있어요. 메모해 두자. 부분 분수라고 합니다. 부분 분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푸냐면 이건 이제 크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최고차항을 기준으로 이게 수면은 그냥 b가 더 큰 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수다라고 a, b가 모두 수야.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해요. b가 a보다 클 때. 그래야지 이게 음수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다항식도 마찬가지야. 다항식은 최고차항이 주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큰 걸 b로 하고요. 작은 걸 a로 하면 그러니까 음수가 안 나와요. 이 부분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외워놔야 돼요. 막 이게 헷갈려요. B-A였나 A-B였나? 그리고 A분의 1이었나? A분의 1이 먼저 나왔던가? B분의 1이 먼저 나왔던가? 간단합니다. 큰 수 빼기 작은 수예요. B가 더 크니까 B 빼기 A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역수를 취하면 A분의 1이 더 커요. 큰 수 빼기 작은 수라고 외워두면 됩니다. 자,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진 식을 두 분수의 차로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보통 이렇게 일정한 규칙이 있으면 앞에 양, 뒤에 양이 소거됩니다. 이렇게 소거되는 문제들이 부분수의 경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식이 굉장히 간단해져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12-1번을 볼게요. 유리식을 간단히 하시오. 그럼 1번은 분자를 분모로 나눠보세요. 계산해보자. 노트에다가.
일단 분자를 분모로 나누고요. 자연수 부분은 계산하니까 모두 0이 되겠고, 근데 분수만 계산하는데 이때 분수도 그냥 아무거나 두 개씩 차례대로 하지 말고요. 분자가 간단하게 될 수 있도록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둘씩 묶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통분을 하는 거는 해야 돼요. 통분하게 되면 자, 여기서 x-2 x-3분의 x-3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이렇게 x가 소거돼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x-5 x-4 그 다음에 x-4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그러면 x가 둘 다 소거되는 게 보이죠? 그런 다음에 얘는 x-2 x 플러스 x 마이너스 3 분의 마이너스 1 네, 플러스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통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좀 더 계산이 편리합니다. 좀 길지만 결과만 쓰면 x-2 x-3 x-4 x-5 분해 자 분해하고 이것도 이제 분자를 동료한끼리 잘 계산해서 공통인수로 묶으면 2x-7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 분분수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저 다항식이잖아요. 일단 맨 앞에 양수가 나오도록 하는 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x-1 빼기 x- 이렇게 하면 양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작은 값 x-2분의 1 마이너스 x-1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이걸 계산해 줍니다. 플러스 x-1분의 1 계속 1이 되죠? 자, 그 다음에 x-1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 좀 길지만 이걸 한 땀 한 땀 다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분의 1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자, 좁네. 자, 계속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1, 또 1이 되죠? 그 다음에 자, 요 아래쪽에다 써볼게요.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앞에 있는 개수가 전부 다 1이 돼요. 그러면 분수들만 남잖아요. 그죠? 그때 여기 소거됩니다. 앞에 있는 수들은 모두 1이 되고 x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차례대로 소거돼요. 이거 맨 뒤에 거를 잘못 썼네요. 차례대로 소거됩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소거돼요. 다 소거되고 남는 것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퀄하고요. 맨 앞에 x-2분의 1을 남고 맨 뒤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만 남습니다. 부분모수는 처음에는 이게 어렵다라고 느끼는데 다 소거돼요. 그래서 매우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분수의 뺄셈이니까 통분. 분의 4가 됩니다. 여기까지.